오늘은 2022년 8월 무신월이죠. 간목일간이 8월의 신금을 만나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용신 그다음에 사주 강약 이걸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점집에 가셔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데를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내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중하 보통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제 강의를 들어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또 제가 요새 많이 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지금 데이터 라벨링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입문 끝냈고 중급 마쳤어요. 중급 과정 마쳐서 이제 실무에도 이제 적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런 걸 하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여기 보면은 포스텔라 만세력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신강하고 신약한 거, 그것도 다 용신, 그거를 아예 비율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사주, 그러니까 무료입니다. 예. 본인의 생년월일시 사주팔자를 다 입력하고 이제 저장해서 이제 어플로 쓰는 건데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쓰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쓰지는 않지만 이제 다 아니까요. 제가 그거 모르고 하겠습니까? 사주만 강의하고 이런 거 다른 사람들도 봐주는데 아무튼 이제 넣으면은 기본적인 것들, 본인이 이제 오행과 십성 분석해서 이제 용신이 뭔지, 본인의, 그 다음에, 오행 중에서 이제 목화토금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퍼센티지까지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강, 신약 지수가 정확화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우용신이나 억부용신을 정확히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용신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신강한지, 이게 신강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중화부터 해서 중화신약이냐, 중화신강이냐, 신강이냐, 태강이냐, 극왕이냐, 이렇게 올라가고요. 중화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하냐, 태약하냐, 극약하냐까지 다 정확히 세분해서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제가 링크 걸어놓은 것 참고해서 보시고요. 많이 나옵니다. 8월 운세까지 나오니까 이거 찍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8월 운세를 공짜로 보여주는데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생년월일 다 넣고 하니까 정확도가 훨씬 좋죠? 예, 일간 보는 것보다요. 그러니까는 야, 이걸 계속 찍어야 되나 내가? 이거를 내가 이 컨텐츠가 이거는 그냥 일간, 일주 60갑자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60개의 일주를 다 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공짜로 이렇게 돌리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유료가 이제 더 자세히 보려면 유료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9월달 운세. 지금 봐서 뭐예요? 8월인데. 그러니까 이제 8월달 운세 이런 건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내가 이거 찍어야 되나 계속 이런 회의까지 지금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는구나. 제가 미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예. 그게 맞아 든 것 뿐이고요. 참,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런 거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포스텔라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2012년 양력 8월은 무신월이죠. 그래서 8월 7일 입추부터 9월 8일 백로전까지입니다. 사주는 양음력 아니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양력 8월 신금지장간에 여기에 이제 초순이죠. 여기에 무토, 그 다음에 중기에 임수, 그 다음에 정기에 경금 이렇게 원료 분야로 작용을 합니다. 간목은 껍질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껍질을 쪼개놓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말하기를 백과 초목이 모두 껍질을 터진 후에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천문은요 우래고요. 물상으로는 동량입니다. 동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루대 들보 아시죠? 예, 그거를 뜻합니다. 간목은 양목이죠. 그래서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물상적 관점으로는 이제 대립목이죠. 그래서 기둥 생산재로 쓰이고, 그 다음에 십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견 행동하고 편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격이죠. 간목은 하늘로 치솟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뻗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광합성 작용에 화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봄에는 금을 꺼리죠. 그리고 가을에는 토를 꺼리죠. 그리고 화가 치열하면 진토를 타고 앉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로서 물로서 이제 그 조열을,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수가 과유불급으로 넘쳐나도 임목을 걸터 앉으면, 그죠? 임목을 왜 걸터 앉으면 윤택해지냐면 임목지장간에 무토와 병화 간목이 있죠. 그래서 수의 기운을 균형과 조화를 맞추죠. 땅은 윤택하고 하늘은 화평해서 계속 존속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운이 강할 때는 금금목 해줘야죠. 예. 사주원국에 나를 극하는 금이 있으면 관성이죠. 그래서 나를 통제하죠. 그래서 이제 그 뿌리, 통근, 지장간에 내장된 그 천간이 투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강한, 그죠? 그걸 두고 있으면 충분히 관성인 금을 감당할 수가 있죠. 간목은 양 중의 양이죠. 예. 그래서 하늘 높이 솟을 수 있고 왕성한 목이 화를 만나며 목화통명이라 해서 문명을 떨친다 그랬습니다. 목화통명을 혹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목과 오행 중에 목과 화가 목생과 상호관계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8월 양력 8월에는 그 여름에만 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봄, 가을, 겨울 모두 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간목일간이 무토를 만났으니까 또 사주팔자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재성이죠. 예, 편재입니다. 재성의 편재가 일단 기반은 조성한 거죠. 간목일간이 무토를 갖춘 후 그 다음 필요한 것은 화죠. 예. 그래서 수생목작용으로 간목이라는 큰 나무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고요. 천간의 그 개수는 수량이 적은 거죠.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큰 수량의 물인 임수를 만나는 것이 유리하죠. 만약에 개수가 견실하고 강하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의 필수는 토하고 수죠. 예. 일단 천간에 토수를 갖춘 후 화가 필요한데 화는 달, 용광로, 등잔불, 촛불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사주 구성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
화기운이 여러분들 사주 구성에서 등잔불 촛불인지 아니면 반딧불인지 달인지 용광로인지는 사주 구성을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화의 기운이 세면 달이고 용광로고요. 그 다음에 약하면 이제 등잔불 촛불이 되는 거고 아주 세약하면 반딧불도 보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정화보다는 태양인 병화가 있어야지 광합선 작용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열기운보다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광 에너지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요. 예. 이해되시죠? 자, 간목일간이 무토를 만나면 편재라고 그랬습니다. 편법적인 투기, 재물이죠. 육진으로는 이제 그 정부죠. 여기서 정부라고 하는 거는 정을 통하는 첩, 여자, 첩, 애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편재는 돈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일확천금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가가 일반적으로 많은 성향을 보입니다. 편재가 편인을 극하면 그죠? 예, 여러분들 사주 구성에 이제 편재도 있고 편인도 있는데 이제 편재가 편인을 극하죠. 그러면은 길신작용을 하면서 재물과 명예를 얻죠. 편재가 여러분들 사주 구성에 편관을 생조하는 사주 구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흉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손재파산, 관제구설 이런 것 등이 따릅니다. 간목은 대립목인데 무토는 양토죠. 예, 땅이 넓고 큰 태산이죠. 그리고 제방 역할도 하죠. 그래서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그 기토보다는 넓은 공간을 확보한 무토가 더 반기죠. 무토를 대립목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구성이 괜찮으면 이런 시기에 간목일간은 큰 사업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사주 구성이 괜찮다는 뜻은 대운, 세운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운, 세운이 유리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서 편재로 편기의 그러니까 기운을 뺏어가는 편기의 재물은 때에 따라서는 정제보다도 큰 성과를 얻죠. 그죠? 왜냐면 한 방에 그 큰 목돈이니까요. 그래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성공의 기질은 있으나 행동이 만약에 지나치면 실패수도 따르죠. 그리고 이제 형충파에 그게 놓이면 편재가 여러분들 사주 구성에서 형충파에 놓이면 동분서주하고 바쁘죠. 그리고 남녀 모두 그 부친의 신으로 맞죠? 그래서 남성 사주는 여성도 포함하면서 경제 활동으로도 써먹고 그 다음에 재물을 취득합니다. 간목일간이 무토인 편재를 보면서 쉽게 이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편재가 일간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재에 의해서 일간내가 휘둘리면 불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운성의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그 절하고 그 다음에 절은 에너지가 전혀 없으니까 이건 참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록, 제왕, 장생 요 정도에 치중해서 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전혀 맹신하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봅니다. 전혀 무시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형충이 있으면 불을 성취하지 못하죠. 그리고 목과 수기운이 사주팔자에서 만약에 간목일주가 강한 사주는 금전운은 상승하지만 반대로 금수기운이 약한 사주는 금전운이 불리해서 손재가 따르는 기간이 됩니다. 간목이 무토를 만났는데 사주원국에
이노술 화국이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 병정화가 투출됐습니다. 예, 지장간의 오행이 천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투출해서 아주 조열해요. 예, 그러면 간목이 타버리죠. 예, 이때는 진토가 있어서 화를 설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간이 상기처럼 이런 작용을 못하면 불리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만약에 사주원국 지지에 신자진 수국인데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했으면 이건 뭡니까? 예, 폭류 아시죠? 예, 홍수 났을 때 폭류에 나무가 떠내려가는 형상이죠. 이때는 임목이 있어야 변실한 뿌리가 되어서 부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은 병화, 그죠? 무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암장하고 있죠. 그래서 간목의 노광지죠. 예, 그래서 노광지라고 하는 거는 걸록하고 재앙지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록이나 재앙지에 있으면 이제 재앙지에 놓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구성에서 내가 상기 같은 작용을 제대로 못하면 이것 또한 불리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간목일간이 신강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간목이 높은 이상을 떨치고 재물운이 상승하죠. 재성운이 좋게 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을 겁제하게 빼앗기거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재물겁탈 당하신 분들 잘 아시죠? 예,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남명은 재성은 여자도 또 지켜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여자로 또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을 통하는 여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면 자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운세운이 이제 분리할 때 비밀이 폭로되어서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에 망칠 수 있습니다. 간목일간이 신약하면 재생살로 뭡니까? 재성이 편간을 편간이죠. 편간을 생해주죠. 그래서 무서운 살 중에 하나가 재생살인데 재물을 겁제에게 뺏기고 재물과 명예를 성취하지 못하고 남명은 내 여자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별수가 따릅니다. 자, 이거 잘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은요. 예, 우주 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혼자는 사소한 일로 아내와도 자주 갈등을 겪는 일이 발생을 하고 현재 파산, 관제구설 따르죠. 신약사주에 관살이 혼잡하면요. 식상이나 인수정인이 없어서 재생살을 격감시키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배가가 되죠. 그래서 관살의 공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에 대소양까지 분리하면 운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건강, 그 다음에 생명까지도 위험해집니다. 편제는 상기처럼 돈과 여자를 상징하는데 신강한 사주는 재물을 충분히 재성을 이제 임수재성을 감당할 능력과 에너지가 탑재되어 있어서 재물도 성취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도 이 시기에 만납니다. 물론 제가 누차 얘기지만 사주 구성을 정확히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재생관으로 되죠. 그래서 재성이 관을 생하기 때문에 기업 또는 큰 대한체에 연결해서 사업도 해서 좋은 실적, 성과를 내서 수익, 재물을 얻는 시기가 됩니다. 사지 구성이 식상생재나 상간생재라면요. 저는 이제 상간생재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발동해서 끌리는 대로 일에 대한 도전 시작은 일단 원활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과를 내죠. 그래서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신약하면 이 임수 편제가 이제 버겁죠. 예. 왜냐면 내가 부목이 돼서 떠내려가 버리니까 돈이고 뭐고 다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자신이 위태로우니까요. 그래서 그 불리한 고통을 다 맞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양력 8월에 간목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편인이 되죠. 그래서 편인은 학문, 지혜, 자비심을 뜻하죠. 육친으로는 계모입니다. 편인은 용두삼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중도에 좌절이 많이 됩니다. 제가 편인격인데 진짜 정신력으로 마무리를 엄청 짓지만 끝마무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워낙 한번 붙으면 끝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한테 불리한 일이든 끝을 봐야 하는데, 아무튼 용두사미가 많은 것 같아요. 중도에 좌절이 많이 된 거를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변동이 많아서 이사 이동, 직장 이동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혼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일간이 제왕이나 걸록에 넣인 사람들이 이 처덕이 없어서 이혼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인이 시신이면, 그죠? 그러니까는 그 간목일간 기준에서 임수가 시신으로 작용하면 명예를 얻죠. 예. 그 다음에 편인이 편제에 의해서 제압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편제의 세력이 강해서 이 편제는 편인을 제압하죠. 제압을 해서 이제 그게 기일하게 작용을 하는데, 대신 편제의 세력이 강해져 견실하고 사주 구성에서요. 그러면 이제 편인이 이렇게 제압이 되면 명예를 얻죠. 예,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인은 식신을 파극하죠. 편인도식. 예. 그래서 식신이 파극되면 건강 악화, 예, 손재 파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주 구성에서 편인이 있는데 식신이 약해서 파극이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운세운이 편인운이 오면 이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주 구성에서 이 임수가, 여기서는 임수가 편인이죠. 예, 이 편인이 시신이나 용신이면 명예를 얻거나 좋은 일로 계약해서 재물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연구, 창조성, 복록이 들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간목일간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개수보다는 임수를 반기죠. 임수는 큰 수량의 물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곳이나 흘러서 유통되죠. 그래서 힘든 나의 정신 육체를 쉴 수 있는 개인적인 휴식 공간도 상징합니다. 간목일간 사주 구성이 큰 수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용신시신으로 작용하면 좋은 인성운이 들어와서 직장 조직 사업에서 승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명예도 얻고 재물도 성취합니다. 그러나 간목일간에서 임수 이 편인이요. 임수 편인이 기신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간을 방해하고 일간이 꺼리는 신으로 여러분들 사주 구성에서 작용을 하면 이건 불리한 인성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위에서 얘기한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죠. 그래서 같은 간목일간이라도 이 사주 구성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간목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편인운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현명해지면서 적지적소, 기회인 시기를 인식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시작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운, 계약운이 왕성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주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혼신을 다해 임수는 간목일간을 만나면 수생목을 해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 본인의 의욕으로 하고 싶은 수생목을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면서 일간인 나를 생조해주죠. 운에서 온 임수는 에너지가 강하죠. 짠 바닷물이죠. 그래서 간목이 떠있는 형국이죠. 부목이 돼서. 이렇게 물을 먹으면 간목이 식상생재, 그죠? 예, 상간생재. 이 신강해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러면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식상이 재성을 생하죠. 그래서 일이 잘 풀려요. 이제까지 투자를 해오던 사람은 자금에 숨통이 트이고 좋은 성과를 내죠. 예. 그리고 자영업자도 영업이 잘 풀려나가면서 수익을 창출시킵니다. 재물을 모읍니다. 횡재수도 있어요. 예. 남명은 재성이 또 여자를 뜻하죠. 그래서 좋은 연애운이 찾아오지만 만약에 간목일간이 지금 절에 놓여 있죠. 예. 무신월에요. 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소 힘에 붙이는 연애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연애는 구축하기가 좀 힘들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인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목일간의 사주 구성이 수다부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수가 많고 수가 많아서 목이 떠 있는 거죠. 예, 간목이 물이 많으면서 큰 물에 나무가 썩거나 떠내려가는 형상이죠. 예. 그래서 운에서 이 큰 수량의 임수가 들어오면 불리한 건 당연한 거죠. 물은 우주 질서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내가 찬물을 필요로 하지 않은데 운에서 이러한 큰 찬물의 수량이 들어오면 버겁고 정신적으로도 고충을 겪죠. 과유불급으로. 그래서 독이 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간목일간이 신약한데 임수라는 큰 수량이 사주 구성에서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면 수다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열심히 경제활동은 하지만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요. 정신 육체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건강에 악화가 돼서 이제 질병에 노출이 돼서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간목일간에 기운이 강할 땐 그러니까 이제 신강한 거죠. 금으로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사주원거에서 나를 극행하는 오행금이 있으면 관성이죠. 그래서 통근이 대이죠. 그러면은 이제 금에 뭐 신금, 유금, 경금, 신금 이게 이제 통근이나 투간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견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이 관성이 되니까 간목일간이 강했을 때 이 극을 하면서 통제하면서 간목일간의 사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관성인 금을 또 감당을 또 해야 되고요. 자, 8월 무신월에 간목일간은 신금의 경금을 만나죠. 그래서 편간칠살이 됩니다. 편간칠살은 명예건설을 뜻하고 여명은 남편, 남명은 자식이죠. 편간칠살은 신약한 사람에게는 가난, 질병, 고통, 허세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하고 희신이면 건세와 명예를 주죠. 칠살이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데 여자도 칠살이 있으면 전업주부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칠살이 식신에 제압된 사주는 격국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그러니까 고위급 공직자죠. 예, 사법관, 법관이나 그 다음에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운세운이 편간운이면 신약사주에서 만약에 이게 기신으로 작용을 하면은 손재파산하고 아주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신약사주라도 식신이 투출, 아시죠? 지지장간의 오행이 천간에 노출되었거나 통근 하였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신앙사주 아시죠? 신앙사주한테 진행 중입니다. 신앙사주한테 시신으로 작용하면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죠. 그 다음에 여명은 칠살운에 편간운에 남자가 생기고 대세운이 만약에 흉하면 이제 나쁜 남자가 들어오고 결혼을 했어도 가정불화, 다툼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편간은 간목일간에서 7번째
해당하는 천간이죠. 그래서 간목과 극충을 하죠. 그래서 신약사주는 극충을 당해 곤혹한 시기를 치릅니다. 한마디로 신약한데 나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운이죠.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대운, 세운에서 이러한 형국이 발생하면 버티기 힘들죠. 예. 건강은 또 특히 극충을 받을 때 발생하는데 신경계통에서부터 간까지 질병에 노출이 돼서 건강 이상이 옵니다. 예를 들면 신경도 예민해지고요. 쉽게 화도 잘 내고 불면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육체적 피로감도 쉽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간목일간이 신강한 사주면 편간 기운을 잘 분산시키죠.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강하니까. 그 사주 원국의 지지에서 상관이 설기를 시켜서, 상관은 정관을 극하면서 흉하지만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좋아집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식상은 관성의 기운을 그냥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예. 식신은 편간을 통제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압한다는 겁니다. 예, 제압을 해서 이 식신상관이 어느 정도 편간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신강사주는 사주왕국에 식상이 없어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